예, 유동규 폰을 주어간 X로 잡았습니다. X, 이른바 이제 검언 유착, 권언 유착이라고도 하는데 양쪽 여야가 말이 다르죠. 이쪽에서도 나오는 X인데 일단 미지의 수는 다 X니까요. 어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경찰이 찾아가니까 문도 좀 늦게 20분 만에 열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찰이 가니까 휴대전화를 검찰이 찾아가니까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창문 밖으로 던진 건 웬만하면 찾을 수 있을 텐데 바로 또 누가 주워갔다고 해요. 그래서 검찰이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상식적인 궁금증인데 주워간 사람은 이게 웬 휴대폰 하고 주워갔을까요?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인이나 측근이 주워갔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뭐 일단. 20분이면 어찌되었건 이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20분이면 좀 빠르게 좀 문을 연 축에 속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예. 또 20분 만에 달려와서 글쎄요, 폰을 주워가라고 한다 해서 주워갈 사람이 있을까요? 20분 만에? 뭐 그건 좀 아무튼 제가 그리고 폰을 던졌는지도 여부도 지금 어찌되었건 예. 그런 걸로 보인다라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코멘트하기는 조금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기자들 앞에 섰었는데 오피스텔을 나와서 기자들 앞에 섰었는데 일단 폰을 던진 경위에 대해서 수사관들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수사의 ABC도 모르고 나서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 휴대전화 확보를 못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지나가다가 휴대전화 떨어져 있는데 그거 가져가면 불법이잖아요.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점유이탈물 횡령인데. 예, 점유이탈물 횡령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처벌받는데 눈도 깜짝할 사이에 이게 다 없어지게 되는 경위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기는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갑자기 또 이재명 지사를 소환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신복인 것처럼 역시 이재명 지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따르는구나. 옛날에 문제가 생기면 휴대전화는 없애야 된다고 했던 예.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다시 한번 소환했는데 이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강제 수사에 나서서 신속하게 신병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검찰이. 그 얘기는 근데 꼭 이재명 지사가 아니더라도 저도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들으면 아마 한강 잠수기 밑에는 엄청난 양의 휴대전화가 있을 것이다. 뭔가 불안하면 일단 강물에 던지는 게 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뭐 그래야죠. 수사 잘 하면 되죠. 열심히 수사하실 겁니다. 근데 일단 검찰 수사 내용이나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관여가 돼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일단 모든 게 다 추정입니다. 현재로서. 뭐 시행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 소위 이 재량권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그 재량권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했는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행했는지, 혹은 법이 정하지 않은 범위를 좀 넘어섰는지 여부는 뭐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라 보고요. 다만 지금 뭐 이 월권에 대한 어떤 의혹이라든지 그런 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일단은 무죄 추정을 하면서 이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강제 압수수색에 나섰다면은 영장이 떨어졌으니까 발부가 됐으니까 예. 압수수색에 나갔었을 것이고 뭔가 증거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포착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그 수많은 녹취록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겠냐는 것을 많은 보도를 통해 추정할 수 있고요. 과거 2016년, 17년도에 전직 대통령 탄핵을 둘러쌌을 때 이 녹취 파일 하나만 들으면 촛불이 횃불로 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과연 정말 지금 상황에서 횃불로까지 번질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이 저는 펼쳐질 가능성 꽤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해서 봐야 되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네. 일단 증거인멸 여러 가지 녹취록이나 정황을 봐서는 관여돼 있지 않겠냐라는 강제 건데요. 수사에 빨리 나서야 일단 된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관광공사의 사장까지도 역임을 했었죠. 그런데 그러면 그냥 성남시에 영입돼 있던 한 공무원의 비리일 가능성이 높은 거냐 아니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둘간의 관계는 부인할 수 없겠죠. 일단 그 성남시- 부분은 예.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23일 미디어오늘 인터뷰 중에서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측근인지 아닌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텐데요. 근데 뭐 사실 저도 음. 뭐 회사 생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난 사실 저 사람의 측근이야 또는 얘는 내 측근이야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측근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 10년 동안 측근에 대한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던 시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18년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하냐를 두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이 지사를 따라서 같이 내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둘 간의 관계를 두고 측근이 아니라고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측근으로 하면은 측근은 정말 뭐 수천 명에 이를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성남시장 하시기 전에 신도시 연합회 회장, 원래 주민 재개발 사업 하시는 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역할을 하시거나 리더십이 좋은 분들이 또 영입돼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어떤 단체장에 혹은 국회의원의 수족같이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유능한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또 잘 모시고 함께 일하고자 노력을 할 텐데 이분을 가지고 뭐 측근이다 혹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혹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분의 어떤 비리와 범죄 혐의가 아직 의혹이 밝혀진 건 하나도 없는데 예. 단지 그냥 그 이 개발 대장동 개발 당시에 이 소위 성남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그 땅에서 일어난 모든 잘못과 모든 문제는 다 혹은 그 해당 사업이 벌어지는 모든 공사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그 말씀이군요. 서울시가 이제 엄청 큰데 네. 서울시에서 어떤 비리가 생기면 이건 다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냐? 그렇죠. 그런 똑같은. 아, 제가 잘 정리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딱 한마디 했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 당시 본부장에 대해서 실무에 대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내가 설계하고 저 사람이 실무를 담당했으면 둘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로 공영개발 얘기했습니다. 50%를 설계한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할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다라고 했는데 일단 유동규 본부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는 던진 게 아니고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휴대폰을 못 찾은 건 맞다고 합니다. 예. 네. 뭐 던진 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살짝 창밖에 놨을 수도 있고요. 일단 확인되지 않은 것임을 예. 숨겨놨을 수도 있고. 전제해서 네.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동규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캠프의 김병욱 의원이 한 말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실무를 관여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불미스럽고 부정하고 또한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 후보님도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에는 당연히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제 관리 책임은 우리가 동의하고 뭐 나중에 유감을 표명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그렇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 뭐 대장동 의혹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았던 얘기들 썰픽을 좀 볼 텐데요. 일단 강정 아나운서가 이제 준비가 됐군요.